어떤 문제가 와도 치트키 같은 공식을 외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많이 외우지 않으면서도 모든 문제에 다 대응할 수 있는 비법이 돼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자꾸 인터뷰를 해보는데 본인은 인식을 잘 못하셨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러네요. 네. 진짜. 과목별로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수학부터 한번 좀 여쭤볼까요? 수학은 네. 일단은 문제를 외우질 않아요. 저는 외우지 않고 외우는 걸 싫어하고 외우는 걸 정말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딱 최소한 공식만 공식만 외우고 네. 어떤 문제가 오면 외우지 않고 네. 유형별로 접근하는 법을 몸으로 익혀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용어랑 우리 대표님 쓰신 용어가 좀 달라가지고 보시는 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정보를 습득한 것 그 전체를 암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정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로트 메모리라고 이제 그냥 의식적으로 기억한 모든 행위가 암기인데 대표님 쓰시는 건 뭔가 이렇게 반복해서 딸딸딸 외우는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네, 거고. 저는 그렇게 암기라고 네,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냐면 유형별 접근법을 암기하시는구나 몸으로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그다음에 우리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이제 알게 된 건데 사람의 기억이라든지 이런 작동하는 것들이 감정, 그 다음 신체적 표지를 통해서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걸 딱 봤을 때, 이거는 좀 익숙한 유형이라든지 하면 그 유형에 대한 접근법 회로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많이 푸셨나요?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럼 네. 거기서 근데 유형은 처음부터 나눠서 푸신 거예요? 아니면은 풀고 나서 많이 나누셨어요? 그냥 풀고 나서. 풀고 나서? 네, 풀고 나서 그냥 알아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잠시만, 이거는 언제부터 정리가 되셨는지 궁금한데,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쭉 수학이 있잖아요. 산수 수학으로 이제 바뀌는데, 언제부터 그런 그 되신 거예요? 정리되는 게?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계기가 있으셨어요? 초등학교 때 처음 방정식을 배웠어요. 네. 선행학습을 해서 중1 거를 배웠는데 네. 그 방정식에 x, y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를 표현해서 푸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도식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만들어놔요. 네. 그래서 뭔가 추가되면은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런 도식화를 알려주셨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풀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와도 치트키 같은 공식을 외웁니다. 그게 이제 그럼 유형별로 좀 있으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많이 외우지 않으면서도 모든 문제에 다 대응할 수 있는 비법이 돼요. 사실 이게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게 수학은 외워야 된다, 외우면 안 된다 이제 파가 나뉘는데 이 두 개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같은 말인데 수학의 어떤 내 힘으로 풀어야 되는 아웃풋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거 답을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연습을 자기가 해보고 문제를 많이 다뤄야 되니까 그럼 절대 외우면 안 되는데 근데 접근법 자체 내가 체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유형별로. 네네.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말로 해설을 해주는 거니까 활자로 된 해설을 보고 습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게 근데 그냥 해설을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외운 데서 끝나면 이제 뇌가 정지되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근데 자꾸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푸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고 그걸 아까 말씀하신 템플릿 이론이라 그러는데 요런 용 요렇게 푸는구나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이 치트키가 통한지 안 통한지 내가 점검을 해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네. 그 이유에서 요거는 여기 안 들어가네? 또 다른 치트키 뭐가 있을까? 그래도 뭉치다 보면 또 새로운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진짜 예외여서 개념으로만 풀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짜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이론 교육학의 이론도 있고 제가 요즘에 수학 잘하시는 분들 자꾸 인터뷰를 해보는데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템플릿 그쵸, 이론과 뭐 일러버레이션 쓰겠다 해서 여쭤보면 본인은 인식을 잘 못하셨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러네요. 네. 진짜. 유형별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좋은 계기를 가지신 분들이 그걸 잘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것도 또 학습되고 이제 그걸 또 발전시키는 거군요, 제가.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거를 잘 하신 거죠. 또 수학 공부사를 되돌아보시면은 점차적으로 아마 유형을 이렇게 세분화시키거나 추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느낌이 좀 네, 들거든요. 맞아요. 그냥 알아서 이제 되더라고요. 분화가 되기 알아서. 시작하고. 네. 그래서 수학은 크게 걱정이 없으셨겠네요. 그쵸. 약간 좀 머릿속에 이제 정말 코어 공식들이 있으니까 네네. 사실 공식이 되게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네. 물리도 그렇고 네. 물리도 이제 뉴턴의 법칙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나온 거거든요. 네. 그 공식이 아니면은 다른 학과의 그런 공식인 거고. 그래서 물리에서는 보통 뉴턴의 법칙 3개? 그 정도면은 웬만한 물리 문제는 다 풀 수 있고. 풀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수학에서도 그냥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뭐 미분이나 적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공식들만 알면은
사실 다 풀 수가 있어요. 문제는 적용이지. 그 공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어떤 공식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개념 아니죠? 피타고라스 정리도 당연히 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수십 수백 가지 있긴 하죠. 수백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런 게 페이지마다 몇 개씩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개가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죠. 예, 돌이켜 보면은 네. 더 이제 압축하면은 코어 공식이 따로 있어요. 코어 공식이 따로 있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도 코어 공식 중 하나고 공식 중 거기서 하나고. 이제 발전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 공식을 이제 나중에 유도를 해보면 되는 거고. 유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수학 문제가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공식을 쓰면 조금 더 편한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큰 공식 아래에 서브 공식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어느 경우에는 이런 공식을 쓰면 되고 어느 경우에는 저런 공식을 쓰면 되고 네. 그렇게 이제 수치를 조금 바꿔놓은 게 있는데 사실 코어 공식은 피타고라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만들어 놓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도를 해보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은 어떤 유형이 와도 피타고라스만 알면은 풀 수가 있는 거죠. 변형의 어떤 네. 정도 폭 같은 걸 내가 자꾸 훈련을 함으로써 네, 맞아요. 쓸 수 있게 되는 네네. 거네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마다 접근해서 네, 이거 어떻게 풀지? 어려워. 답 보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단편적인 지식들이죠. 수학 한정에서 얘기하자면은 모든 지식은 다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다. 네, 그냥 코어만 외워도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암기를 못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내가 암기 못한다, 문제 다 못 외운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핵심만 외워서 이거를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다. 그런 거죠. 그럼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 틀리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 틀리는 문제는 별표 쳐놓고 네. 나중에 계속 보는 거죠. 해설을 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 네. 해설을 똑같이 거기다 써요. 써요? 네, 일단은 써요. 네. 그냥 초보적인 방법인데 네. 그 다음에는 만약에 학원 숙제였어요. 그냥 다음 날 학원 올 때 수업 시작 전에 그걸 한번 봐요. 한번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봐요. 그렇게 여러 번 보다가 내가 다른 유형으로 좀 나한테 접근이 와도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봐요. 이게 핵심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그런 유형이 나왔는데 맞았다. 그럼 이제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쉬워요. 이미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들어갔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단편적으로 해설을 외우시는 건데 네. 중요한 건 해설 외우는데 그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끊임없이 적용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해설이 될지 다른 유형에 적용될지 같은 유형 포착하는 힘도 자꾸 길러보고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네요. 그거군요. 그렇죠. 사실 외우는 거는 뭐 한 번씩 해보잖아요. 하셨던 걸 되돌아보고 이러면은 내가 이런 걸 했었구나 지금 다시 좀 보이시는 것들도 아마 있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수학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적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인 것 같아요. 해설까지 누구나 보거든요. 그리고 순간은 외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보면서 다른 유형에도 적용돼 있지. 이 문제 내가 다시 만약 백지 상태에서 본다면 풀릴지를 테스트를 안 해보는 거죠. 재현도 안 해보고 아웃 테스트 안 해보고 여기서 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네, 결국 단편적인 지식이 되고 또 다른 유형이 오면 무너집니다. 네, 그죠. 그러면 또 나는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절망에 있죠. 빠질 수 그렇게 공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나만의 어떤 공부법 있으셨나요? 그때 고등학교 다니실 때?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네네. 저는 항상 내가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진짜 더 알기 위해서 항상 되뇌어요. 되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진짜 알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누가 툭 건드렸을 때 기억할 수 있는가 기억할 수 정도로. 있는가? 네. 그런 정도로 외우면 이거는 이제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내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반대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공부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학습을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아는 게 뭔지 모르고 모르는 게 뭔지 모르면은 사실 공부를 하는 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줍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효율을 높이려면은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네. 그걸 알아야 성적이 오른다. 성적은 네.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문제를 풀 때 네. 맞은 것 있잖아요. 네. 맞은 것도 무조건 보기까지 다 해설을 봐요. 다 해설을 보신다. 네. 어. 혹시 내가 놓치는 게 무엇이라도 하나 있지 않을까? 보통 맞히면 아싸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만약에 1, 2, 3, 4, 5번 있는데 4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면은 맞았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가 버리죠. 네, 근데 저는 문제 풀 때 네. 1, 2, 3, 4, 5 둘 다 동그라미나 X, 세모 이렇게 해놔요. 동그라미는 내가 정확히 아는 것, 확실히 X는 이건 아닌 것, 근데 세모는 뭔가 아리까리한 것. 그래서 항상 이제 해설을 보면서 세모인 거를 체크를 해요. 세모인 거 체크. 네, 그렇게 이제 완벽을 추구하게 가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이거는 나중에 봐도 또 기억을 못 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별표나 아니면 영어로 re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다시 한다. 다시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시를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놔가지고 나중에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도 그냥 쭉쭉 보면서 아 맞다 이거 있었지 하면서 계속 장기 기억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요. 일단은 지금 문제를 진짜 문제 푼다는 느낌보다도 그걸 다시 한번 학습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선지별로 다 분리를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면은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기억이 잘 돼요. 네, 이게 뭐 뇌과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경험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능률이 좋아요. 그게 지금 암기를 못 하셨는데 저는 사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네. 장기 기억도 얘기를 하셨고 이해도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 물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건드리면 튀어나오지만 그걸 더 이상 머리에 갖고 있지는 않는 상태. 아,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일라보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걸로 새로운 애가 나오면 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해해보고 되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장기 기억의 양만 자꾸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동생이 왔어요. 네. 오빠 이러면서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저기 내신 시험이 이제 한 달 뒤에 있어. 어떻게 하면 나 1등 할 수 있을까? 가르쳐줘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거 딱 해라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그것부터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을 짜야 돼요. 계획을 짜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영어 이런 네. 식으로 5과목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수학을 잘해. 그러면 남은 한 달 동안 수학을 공부하는 날짜는 한 3일만으로 줄이고 만약에 국어, 영어를 못해. 그러면 국어, 영어를 일주일씩 잡고. 길게 잡고.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이야. 그러면은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과목에 대해서 그 전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전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저희가 쓴 것 중 하나가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 법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썼거든요. 네. 약간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짜는 게 네네. 중요하다. 물론 이제 다른 암기법도 중요하지만 네. 뭐 스터디 플래너 이런 네. 계획 짜는 게 중요하다. 스터디 플래너 좀 뭐 핵심적인 사항이 있나요? 이게 좀 나는 다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네. 실제 제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그럼 나도 플래너 짠다. 오빠 쓴다. 뭐가 그럼 다르냐 오빠 거랑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면? 거기서 또 중요한 차이가 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거를 하고 싶고 그렇죠. 못하는 것을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안 하고 싶어요. 네. 괴로우니까 못하는 맞아요. 거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공부만 하고 네. 못하는 건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합리화를 하면서 조금만 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차이가 나고 결국에 이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지 않는다. 네. 네, 이런 마인드 세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나는 부끄럽기 싫고 나는 좀 잘하는 사람이고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 과목이 많이 부족하고 이 과목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잘하는데 보통은 반대로 하죠. 왜냐면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싶고 내가 문제 풀었을 때 맞고 싶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솔직하게 나를 평가를 한다면은 좀 많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요.